오늘 이제 처음 시작으로 얘기 드릴 기업은 TNL이라는 기업을 좀 얘기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TNL이라는 기업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기업이 어떤 거를 하는 회사인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다 답변 드릴 테니까. TNL 같은 경우는 되게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창상피복제라고 해서 그 밴드에 치료제가 묻혀져 들어가 있는 그런 치료 회복을 좀 도와주는 연고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창상피복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미국 아마존 사이트 아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쿠팡이라던가 뭐 11번가 요런 사이트들처럼 아마존이라는 뭐 모르시는 분은 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모르시다면 인터넷 꼭 검색하시고 아셔야 돼요. 예, 제프 베이존스가 만든 설립자고 최초에는 이북으로 시작한 회사였죠. 근데 갑자기 이 회사가 배송 뭐 사이트를 뭐 이렇게 그쵸 이커머스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에 자기네들의 컨텐츠를 탑재시켜서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걸 만들고 왜냐면 제가 이걸 좀 왜 아냐면 제가 사실 두 번째 직장이 이커머스 회사였어요. 이제 뭐 우리가 가격을 만든다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내용을 좀 오래 있진 않았어요, 사실은. 저랑 잘 결이 안 맞아가지고 1년이 채 안 되게 다녔었는데 그 직장 팀장이 저를 무지하게 괴롭혀가지고 짜증나가지고 그냥 박차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식 쪽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 드리고 싶었고 아마존이라는 그 사이트에 이 TL이 거기다 직접 공급자로서 뭔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 히어로 코스메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히어로. 근데 이름도 멋있죠? 영웅인데 이게 아마존 카테고리에서 시장 넘버원 1위 차지가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TNL이라는 회사 그쵸?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을 제 자료로 보여드려도 되는데 우선 여기 있는 걸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실적이 고만고만했던 회사예요, 사실은. 근데 2018년부터 뭔가 살짝 무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드가. 그렇죠? 이게 불과 그거 20억, 19억밖에 안 늘었는데 리딩님 그거 큰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큰 겁니다. 왜냐면 이 성장률이 제가 EPS 첫 번째 지난주 강의 때 얘기 드렸던 거 EPS 성장률 바람기 형님 어서 오세요. EPS 성장률이 20% 넘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 기업들은 분명 뭔가 핵심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좀 제가 저희 블로그 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지난주 강의를 제가 다 50분 보시기 힘드실 테니까 제가 좀 나눠놨어요. 제가 담당자분한테 요청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 조회수 안 나와서 너무 안타까운데 종목만 2300여 개 회사 중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 EPS가 뭐냐,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내용들 드린 거 있어요. 그래서 혹시 유튜브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들 짤막하게 출퇴근 시간에 1.5배속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들어보셔야지 제 거 계속적으로 이제 주말마다 하는 강의를 좀 더 이해도가 높게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거는 충분히 EPS 성장률 20%씩 계속 넘어가고 있고 작년에 그쵸? 엄청났습니다. 작년 실적이. 사실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 거고 이게 금요일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냐면 주가가 고가 기준으로는 그쵸 19% 올랐거든요. 종가로는 12% 했어요. 근데 제가 안녕하세요 오른손님 어서 오시고요. 제가 여기 잠시만 그 이평선 좀 추가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평선은 많이 안 봐요. 15일 이평이나 40일 이평이나 그리고 200일 이평 뭐 요렇게만 좀 보고 있는데 네. 잠깐만 이거 설정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뭐 그래도 이 골든크로스를 자리라는 게 상당히 좀 유의미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저 또한 좀 참고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설명 오고만 설정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보면 딱 골든크로스 나오는 자리였어요. 15일 이평하고 40일 이평이 골든크로스가 딱 나오는 자리였는데 그쵸 뿜어져 오르죠 주가가.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이날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공시가 뭐였냐면 막 이런 거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이런 사기꾼들 막 기사식 광고 쓰는 애들은 절대 찾아보시지 마시고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어떤 거였냐면 공정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여기 살짝 보시면, 보시나요? 11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아마존에서 창상 피복제 1등, 그 제품 1등 업체가 히어로 코스메틱스랑 계약을 했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2020년 데이터로 비교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 들고, 21년 실적으로 기준했을 때도 그래도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엄청난 퍼포먼스. 엄청난 좋은 공급 계약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지금부터 어떻게 될까요? EPS가 죄송합니다. EPS가 사양될 수밖에 없습니다. EPS가 사양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업들을 사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을 지금 당장 사자는 게 아니고 모아 가시면 돼요. 주가 조정이 있을 때마다 살살. 혹시나 만약에 내가 좀 뭐 그렇잖아요. 뭐 하루하루 뭐 이렇게 7% 6% 되는 거. 왜 저희는 보면 뭐 사면은 바로 올라가는 건 이제 오전에만 하고 있지만, 저희 이제 전문가님들 주시는 거 종목들 보게 되면 뭐 벽산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대동 이런 기업들, 그쵸? 대동, 벽산 이런 것들 편하게 사놓다가 파시고 한 20% 정도는 좀 내가 수익을 한번 좀 주식으로 크게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기업들을 야금야금 모아가는 것도 분명 좋은 방법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지금 의무적으로 지금 250억, 제가 그냥 환율을 1000원으로 계산을 할게요. 250억, 300억, 350억, 50억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공급이 계속 지금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날 리포트 나와요. TN에 리포트 나오면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이거를 태블릿 PC가 진동 처리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동원 이사님께서 응원의 메시지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래서 오늘 또 계속적으로 좀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늘어나서 좀 보람차네요. 그래서 TNL 좀 얘기 드렸고요. TNL이 사실은 주가 조정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슈팅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한테 호재가 많아요. 호재가. 요런 공급 계약 공시도 많고요. 어디에 M&A가 된다거나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물론 테스나라는 기업도 그쵸? 최종적으로 지금 두산그룹한테 인수가 됐어요. 테스나라는 그룹이. 근데 이게 인수설이 나오고 쭉 올랐다가 밀렸거든요.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스토캐스틱도 올라갈 것 같고 다시 좀 15월 2평을 탔어요. 탄 것도 있고 지금부터는 역배열이긴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의 슈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실적 좋은 기업들은. 그래서 야금야금 물론 이제 저항이 심하겠지만 조금씩은 담아두실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이 기업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이 CIS라고 해서 이미지 센서를 잘 만듭니다. 민구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기업이 이미지 센서라는 걸 굉장히 잘 만듭니다. 제가 좀 메모장 하나 키겠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삼성뿐만 아니라 근데 주로 이제 테슬라가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와요. 근데 그 공급이라는 게 이 카메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CIS 만들어진 이거를 막 전기를 흘린 다음에 감사합니다. 오른손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블루님이 진짜 한 100명 유치하신 거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TNL부터 좀 얘기 드리면 실적 좋은 기업들 이런 구간에서 차트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세요. 샀다 팔았다.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는 하나 좀 샀다가 바닥 지지받으면 저점 높이잖아요. 저점 또 높이죠. 그러면 그때 제가 강의 드렸던 거 보셨어요? 이 캔들이 이 저항선을 뚫어버리면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좀 쉬운 퀴즈일 수 있는데 이 저항선을 캔들이 상향 돌파한다고 하면 이 저항 자리는 뭐로 바뀌게 될까요? 어쩌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주말 시간인데 저녁 시간 가족분들하고 좀 오붓하게 보내셔야 되는데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 이 저항선을 뚫어버리면 이 자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저항선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는 지지가 됩니다. 지지. 그래서 제가 강의 드린 것도 있어요. 저희 블랙스타 유튜브에서 꼭 보시고 반대로 해요. 반대로. 그럼 여기서 다시 주가가 쭉 밀려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향 돌파한다.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면 여기가 바로 지지선이 되고요. 기존의 지지선, 저항선은, 기존의 지지선 저항선이 되는 거죠. 오, 미스백님, 굿.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혹시 허가가 되나요? 퀴즈를 한번 내서 또 커피 쿠폰 하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TNL 같은 경우는 이때 주가가 크게 한번, 맞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크게 한번 하락이 큰 폭으로 있었어요. 이게 몇 프로 하락했었냐면 15% 하락했어요. 15%. 근데 저는 실적이 좋은 기업은 이럴 때는 무조건 저는 저가 매수, 바이 더 딥, 싸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바겐 세일. 예. 그래서 저는 얘기 드렸던 게 이제 꼭 한 두세 번씩 나눠서 주식을 사자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이게 회사 내부인도 아니고 그 회사에 어떤 악재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평단을 관리만 했더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했을 거고요. 또 내려오면 이런 자리에서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분출을 하는 거예요, 시세. 근데 오늘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저는 이렇게 급상승하는 종목을 사실 선호하진 않아요. 네, 좋아하지도 않고. 왜냐면 이렇게 급등해버리면 조정 또 나오거든요. 물론 조정 나오다가 N자 패턴으로 올라갈 겁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은.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 주가가 저는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는 게 좋아요. 요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결국 요런 자리 포인트들이 결국 돈 벌 수 있는 저가 매수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런 바닥 구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계속 모아가 보세요. 진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저는 되게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여기서 한번 명언을 하나 좀 장렬시켜 드리자면, 있었나? 네. 요게 있어요. 이게 제가 요즘 들어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거 혹시 누가 물어본 거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TNL이 아마존한테 창상비 협조에 그거 히어로 코스메틱스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프 베이조스가 워렌 버핏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당신의 투자 방법은 매우 쉽네요. 심플한데요? 근데 왜 아무도 당신을 카피하지 않아요? 왜 안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답변하는 거죠.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천천히 부자 되는 것을요. 예. 이런 거 제가 간단히, 이런 거 틈틈이 이런 얘기들을 좀 전달드리면 좀 의미 전달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오기도 해보고 간단히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